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새 11주차가 되었습니다. 11주차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우리 교과서를 보면 6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처음으로 또 듣는 그런 어떤 용어일 텐데 라플라스 라는 분이 만든 트랜스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제 트랜스폼이라는 또 뭘까 이런 어떤 고민이 휩싸이게 될 텐데요. 공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렇게 할 때 처음 접하게 될 때 익숙해져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게 뭔가 하는 그런 호기심을 갖고서 공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스폼이라는 용어를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떤 새로운 걸 많이 접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트랜스폼이라는 어떤 용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얼핏 소개도 해드렸습니다만은 트랜스폼이라는 말에 트랜스라는 말과 폼이라는 말이 이제 합성어가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명사 단어의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유사한 컨셉이긴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용어들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기하학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잖아요. 트랜스의 포메이션이라는데 포메이션은 폼에서 나온 거니까 이 폼에서 나온 거니까 동일한 어원과 동일한 어떤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서는 기하학적으로 즉 지오메트리라는 관점에서 용어를 쓰고 있어요. 반면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는 기하학적인 어떤 의미라기보다도 조금 다른 어떤 유형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요를 생각해 보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어떤 정의는 이제 이런 어떤 함수 f가 있다 쳤을 때 어떤 함수가 t의 함수라면 f의 함수가 있었을 때 그 함수를 어떤 적절한 변환을 했을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뜻에서 L을 썼어요. 변환을 했을 때 이 함수가 새로운 함수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새로운 함수로 재규정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트랜스폼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그것이 형식적으로는 어떤 과정을 갖고 있느냐 하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죠? 이 어떤 함수를 어떠한 커널에다가 집어넣어서 커널이라고 하는 어떤 껍데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떠한 기능을 담아내는 껍데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의 결과물인 총량 인테그레이션이죠. 적분이 뭔가를 다 더한다는 과정이 총량이잖아요. 그 총량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때 이 중요한 건 껍데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커널 핵심이 이 커널이라는 것이 지금의 경우는 E의 마이너스 ST 우리 이 교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공대로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처음으로 E라는 함수, exponential이라는 함수를 유도하고 그 함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하고 공부를 할 때 내내 4학년 내내 지수함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지수함수 E의 마이너스 ST와 같은 함수를 커널이라는 함수로 해서 여기에 곱해서 어떤 함수 F에다가 곱해서 총량을 더하는 과정이다. 이런 어떤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E-ST라는 함수를 곱해가지고 이 FT에다가 곱해가지고 적분을 한다면 이 적분 구간은 이 T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니까 어떤 적분 구간 A부터 어떤 적분 구간 B 구간에 대해서 다 더하고 나면 T는 다 사라지고 없죠. 왜냐하면 T에 다른 뭐 A면 A, B면 B와 같은 것을 대체할 테니까 그러고 나면 남은 것은 뭡니까? S만 남게 되겠죠, 그죠? 이 S가 결국 변수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조화한 것을 정의를 다시 쓰면 fs라는 함수는 원래 함수 ft라는 함수에다 e-st라는 함수 커널 함수를 곱해서 적분하는 것이다. 적분 구간을 대신은 0부터 무한 구간이다. 0부터 무한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와 같은 과정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새로운 형태로 바꿉니다라는 어떤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때 바꾸는 과정에는 커널 펑션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집어넣어서
적분을 해서 총량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함수 fs가 있었을 때 이 fs는 원래 ft라는 것으로부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다 그랬으니까 거꾸로 fs가 있다 보면 이 fs로부터 이 원함수 ft를 얻어내는 과정을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는 이 역변환이라고 합니다. 라플라스의 역변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역변환은 L의 마이너스 1, 즉 역변환은 역수니까 마이너스 1승으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fs가 있었을 때 그것의 e의 플러스 st를 곱해서 ds로 적분하면 원래 함수 t를 생성해내서 ft가 만들어진다 하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컨셉은 피에르 시몬 마르키스 드 라플라스라는 프랑스 1749년생이죠. 그리고 1827년에 타계를 하셨으니까 18세기 또는 19세기 초의 분이다. 18세기 중엽 이후에 프랑스에서 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시기는 나폴레옹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나폴레옹 시대에 이 라플라스라는 분이 이런저런 어떤 일들을 했는데 유럽 대륙에서의 수학 학파를 이끌었던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컨셉은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해법을 주로 다루고 있었는데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것은 물리적인 어떤 도메인의 어떤 내용이 될 거예요. 물리적인 도메인은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을 배제할 수 없는 시간에 따라서 뭔가가 상황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로부터 우리는 직접 답을 구하고 싶어요. 답을 구하고 싶은데 앞서 우리 1장부터 4장에 걸쳐서 문제 해법 풀이를 쭉 살펴보긴 했지만 그래서 기본 컨셉 미분 방식의 풀이 해법 과정과 물리적인 현상을 모델링을 해서 수학식을 만들고 그 수학식을 풀어가는 과정을 배워왔는데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쓰면 어떤 문제를 어떤 변환을 거치고 또 그 변환을 어떤 S 도메인에서 S로 바꾼다 그랬으니까 FT를 S 도메인으로 도메인 자체를 변환을 해놓고 그 S 도메인에서의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역변환을 하면 FT 함수의 결과가 되고 그에 따라서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답을 찾는 일련의 우회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4장에 걸쳐서 선행상 미분 방식 풀이 과정을 다이렉트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살펴봤잖아요. 그 과정을 변환을 하고 변환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하고 해독한 것을 다시 역변환을 해서 원래의 함수의 경우로 이해하는 그런 어떤 우회도를 통해서 어떤 사물을 재이해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어떤 라플라스 변환에서 성질이 있는데 linearity, 선형성이라는 어떤 성질이 linearity라는 말은 직선성이라는 말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컨셉입니다. 어떤 함수가 있는 ft라는 함수가 있고 또 어떤 함수 gt가 있다고 했을 때 ft의 a배, gt의 b배 이런 걸 합하면 선형결합이라고 한다 했죠. 이 선형결합의 결과가 이들의 각각의 변환이 라지 인버스 f 또 변환한 것이 인버스 g라고 이렇게 봤을 때 라플라스 g라고 봤을 때 이들의 a배 b배로 합한 것으로 나타내는 그런 어떤 과정을 생각해 본다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이것들의 라플라스 변환 총체적인 라플라스 변환은 개별적인 라플라스 변환 이 f의 개별적인 라플라스 변환과 g의 개별적인 라플라스 변환의 a배 b배를 합해서 더하는 것과 같은 결과값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선형성이다 그러는데 증명을 아래 쓰였었는데 그 증명식은 정의식 그대로를 닮아가면 AF 더하기 BG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거를 적분이니까 적분에서 A항과 B항, 그러니까 F항과 G항을 분리해내려면 결국은 개별적인 변환의 LF와 LG입니다. 그죠? 의 합이다 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그것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우리가 유사한 개념으로 푸리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푸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트랜스폼이라는 말은 어떠한 함수를 형태를 바꿔 나간다. 즉 도메인을 바꿔버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도메인을 바꿔가는 과정에 커널 펑션이 어떤 함수가 있고 어떤 커널을 해서 그들의 총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커널이 뭐냐를 가지고 우리는 이름을 달리 짓고 했어요. 그러니까 라플라스 변환의 경우는 이의 마이너스 st를 커널 변수, 커널 함수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곱해서 적분합니다. 총량을 더합니다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이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와 같은 이 j 오메가 t는 뭡니까? 원의 함수 같은 즉 코사인과 사인 함수, 코사인과 사인 함수의 합의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의 j 시타가 코사인 시타 더하기 j 사인 시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라고 하는 말은 코사인 j 오메가 오메가 t죠, 그죠? 코사인 오메가 t와 j 사인 오메가 t와 같은 유형을 나타납니다. 대신에 여기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어쨌든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일단은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로 분리되는, 다시 말하면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함수가 결국 원의 함수잖아요. 그 원의 함수로 나타내는 것을 커널 펑션으로 집어넣어서 총량을 합한 총량을 여기서는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적분 총량을 하는 합하는 과정을 우리는 푸리의 변환 트랜스폼이라고 부르고 그의 결과는 S 대신에 J 오메가와 같은 것으로 답이 나온다. 왜냐하면 T를 어떤 구역에서 어떤 구역으로 다른 값으로 다 치환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J 오메가만 남는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푸리의 트랜스폼의 정의식인데 이 정의식과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의식은 유형이 형태가 아주 동일해요. 아주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게 다만 커널 펑션만 조금 다른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경우는 E의 복수 지수 함수고 그러니까 푸리 트랜스폼의 경우는 커널은 E의 j 오메가 t니까 원의 함수, 다시 말하면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 즉 시누소이달 펑션을 담고 있다는 것만 다르지 기본 컨셉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물론 당대에 처음 이런 개념이 도입되었을 때, 즉 19세기 초엽에 도입이 되었을 때는 서로 그게 맞니 아니니와 같이 다투기 했고 사람들이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다르게 여기고 배척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다 통합이 되어 있는 그런 기본 개념으로 공학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푸리의 트랜스폼을 잠시 뜯어보면 이와 같은 정의식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정의식의 기본 개념은 이런 거죠.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서 ft라는 함수가 이와 같은 직각사각파, 직각 플스파, 파와 같은 이런 유형이라 치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다른 함수로 복원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오메가의 함수로 복원해낼 수 있느냐와 같은 아이디어가 이 지금 푸리 트랜스폼의 결과값이 될 수 있어요. 이 과정은 다소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바라서 좀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떻든 이러한 사각 플스파의 유형의 형태를 잘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지금의 모양은 크게 보면 멕시칸 햇과 같은 유형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리플이 가장자리를 갈수록 리플이라고 하는 출렁거리는 것이 진폭이 잦아지는 그런 어떤 형태를 띠고 어떤 가운데 값이 두드러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멕시칸 햇, 멕시코 사람들 쓰는 모자의 유형처럼 보이는 그런 함수 꼴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더 널리 살펴보고 특히 이제 푸리 트랜스폼의 확장 버전, 그러니까 E의 마이너스 ST의 S를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라고 생각한다면, 즉 E의 마이너스 시그마 더하기 J 오메가를 모아놓은 T 함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말은 E의 마이너스 시그마 T 곱하기 E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잖아요. 그래서 푸리 트랜스폼의 모양과 지금 리플이 멕시칸 햇처럼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런 것이 리플이 잦아지는 그런 함수와 그 함수에다가 E의 제 시그마가 예를 들어서 양수라 치면 E의 마이너스 시그마 T라는 거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값 전체가 사그라집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그라지는 뭐야? 그러니까 리플이 멀리 가면 사그라집니다라는 것과 시간이 지체가 되면 전체 진폭이 사그라집니다라는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와 같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결과물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추측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형상한 것이 파란색의 리플이 잦아지는 그런 어떤 멕시칸 해스의 모양새가 시간이 흘러가면 즉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시그마 값이 0이라고 봤을 때 잦아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가지고 있는 물리학적인 어떤 의미, 물리적인 어떤 의미는 시간이 흘러가면 푸리 트랜스폼이 오메가가 각기 달라지더라도 그것이 어떤 출렁거림으로 드러나는 건데요. 그 원의 방정식, 즉 시누소이드, 코사인 함수니 사인 함수와 같은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그마가 클 때 시그마 0보다 클 때 시간이 흐르면 전체적인 값도 사그라집니다 라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런 어떤 느낌을 갖고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간이 물론 우리가 긴 시간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제한된 시간을 생각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물리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드러나면 예를 들어 물가에 돌을 던져서 파문을 일으켰다면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 공간적으로도 그 파문이 점차 흘러가면서 잦아지기도 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전체적으로 처음에 출렁거렸던 것이 시간이 흐름으로써 잔잔해지는, 다시 말하면 기복이 그러니까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뜨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사물의 현상으로 우리가 몸이 있는데 어떤 몸에다가 망치든 방망이든 타격을 입었다, 부딪혔다. 그럼 아프지 않겠어요? 그 아픔의 정도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아픔의 정도가 시간이 흘러서 드라스틱하게 아파져가지고 그냥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과격한 타격이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다가 어떤 부딪히에서 타격을 입으면 시간이 흐르면 잦아지잖아요. 그 상처가 아물고 또는 그 아픔의 정도가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아픔의 정도가 점점 강해져가지고 내가 급기야 몸을 상해서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지극히 심대한 타격을 입었을 때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시간이 흐름으로써 내가 그 아픔이 잦아지는, 즉 큐어가 되는, 치료가 되는 그런 상태를 생각했을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그러한 물리적인 현상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진척이 될까요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죠, 그죠? 이제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이라고 해서 헤비사이드는 사람 이름이니까요. 스텝 펑션은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계단 함수입니다. 우리가 오르막을 오를 때 오르막을 오를 때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데 그 계단은 한 칸 한 칸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유닛이라는 말은 단위란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단위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학에서 이야기하는 유닛은 1이라는 뜻입니다. 단위도 1부터 카운트하니까 1이라는 어떤 시각이 0시각이 딱 지났을 때 그때 값이 1, 0시각부터 딱 1, 그전에는 빵 이러면 없다가 어떤 시각부터 1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그러한 함수를 우리는 유닛 스텝 펑션, 여기서는 헤비사이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1이라는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적분하는 거라서 0부터 무한에 걸어서 dt 이런 이야기일 텐데, 그렇게 산수를 하는 건 간단하잖아요. 이 산수는 1은 곱하나 마나,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st를 적분하면 이 말이잖아요. 마이너스 s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st를 0부터 1부터 무한에 걸쳐서 하는데, 자 t를 무한에 걸쳐서 하면 2의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이 치수 감소함수로 봤을 때 이게 t가 무한을 가면 이 함수는 0에 수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0 빼기
t가 이번에 0이면 e의 t가 0이면 t가 0이잖아요. 이때 값은 1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s분의 1. 그죠? 이게 돼서 결국은 s분의 1이라는 이런 단순한 s의 함수, s가 양이라 봤을 때, s는 양이라 봤을 때 s의 함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 지금 이야기 핵심은 뭔가 하면 유닛 스텝 펑션이 있는데 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뭐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s분의 1이다 이런 말뜻이 될 텐데 그 말뜻은 s가 양이라고 했을 때 항상 그런 유형, 즉 s의 함수의 유형으로 등장합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유형의 함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학 들어가서 이번 학기에 무조건 우리는 E의 ST라는 함수, 즉 E의 지수함수라는 어떤 기본 개념을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지수함수의 대표적인 경우 E의 KT, 그죠? E의 KT라는 함수가 있다. 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뭔데? 이야기는 인테그랄 E의 KT에다가 E의 마이너스 ST를 곱해다가 적분하라는 거니까, 그죠? 그거 하면 인테그랄 E의 뭐예요? 마이너스 T를 뽑으면 마이너스 S 빼기 KT 이 말 아닙니까? 죠? 이걸 적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S 빼기 K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S 마이너스 KT가 될 끼고 그때 T가 0부터 무한에 대해서 하는데 아까 T가 0부터 무한에 대해서 계산할 때 이게 뭐라 했어요? 무한이 되면 전체 항이 0, 0이면 전체 항이 2의 제로성은 1.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붙어있던 s 마이너스 k분의 1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이 AT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냐면 이 s 마이너스 a분의 1 이 KT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뭐냐 하면 이 s 마이너스 k분의 1과 같은 형태로 등장합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함수들을 예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과거 이제 우리가 코사인 함수 AT라고 했나요? 코사인 AT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면 얘는 오일러 포뮬러에 의해서 뭐라 그랬나요? 2분의 1에 2의 JAT 더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JAT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이퍼블릭 코사인은 이 코사인 하이퍼블릭 이렇게 쓰는데 AT는 거기에 2분의 1의 이 J 부분들 다 날려버리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2의 AT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T 이와 같은 게 하이퍼블릭 함수다. 코사인 함수와 하이퍼블릭 코사인 함수의 차이는 허수 J가 다 사라진 거다. 뭐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 AT, 사인 하이퍼블릭 사인 AT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를 띈다. 뭐 그렇게 하면 그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라는 거죠. E의 AT를 우리 알았으니 E의 마이너스 AT도 우리 알고 있고 그들의 라플라스 변환을 계산하는 것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되죠. 뭐였어요? E의 S 마이너스 AT 또는 E의 A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 마이너스 A분의 1 그렇죠? E의 마이너스 A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 빼기 A 마이너스 A니까 S 더하기 A분의 1 그죠? 그와 같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의 과정을 뭐 그 앞에 변수를 개수를 곱해서 어떤 상수 개수를 계산하는 거는 뭐 전체적인 상수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한 예들을 쭉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고 뭐 그 결과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하이퍼블릭 코사인이니 하이퍼블릭 사인이니 하는 그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linearity 그죠? FT라는 거 A 더하기 B의 GT이라는 것의 전체의 라플라스 변환은 A의 FS 더하기 B의 GS와 같은 것으로 전체적으로 변환하는 것을 각각의 변환에 이 상수배들 다 적용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 리니어리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이퍼블릭 코사인도 하이퍼블릭 사인도 결국은 이의 AT들의 함수들의 유형이니까 그들의 라플라스 변환도 손쉽게 계산이 됩니다. 라는 것이 이러한 과정을 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쓰면 어떤 복잡한 어떤 함수의 유형을 S의 함수로 다 치환해 버리니까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도 마찬가지죠, 그죠? 코사인 오메가 t를 예시하고 있는데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뭐냐? 뭐 마찬가지로 거기에 코사인 오메가 t를 e-st를 곱해가지고 적분하는 겁니다. 라는데 그 함수를 쭉 두 함수의 곱의 적분은 두 함수 있고 예를 들어서 f 프라임과 g 함수를 적분하면 f 함수의 g 함수 빼기 인테그랄 fg의 미분 함수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정리를 하면 fg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저쪽으로 넘어가면 인테그랄 f 프라임 g dt 더하기 인테그랄 fg 프라임 dt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들을 미분하면 fg를 미분하면요 f 앞에 거 미분의 g에다가 f 나노 g를 뒤분 거 미분한 거랑 같습니다. 이 이야기 우리 배웠잖아요. 그 미분을 할 때 부분 미분이 되는 것처럼 적분도 부분 적분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그와 같은 과정을 생각해서 산수를 일일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수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도 되지만 코사인 오메가 t를 지금같이 이렇게 넣어서 산수를 쭉 풀어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이게 뭐랬어요? 2분의 1에 2에 j 오메가 t 더하기 2에 마이너스 j 오메가 t 이런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 각각에 대해서도 산수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산수가 되고 그 결과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는 모습은 사인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s. 사인의 경우는 사인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모 같습니다. 분의 오메가와 같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그 일일이 산수하는 것보다도 이 적분을 해서 이 적분의 과정을 통해서 일일이 산수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산수가 됩니다. 그죠? 이 올러 포뮬러라는 걸 써서 나타내면 훨씬 훨씬 빠르게 됩니다라는 걸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옛날 사람 지금 오늘날 우리는 21세기 사는 오늘날 우리는 산수 그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설령 복잡해도 일일이 수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어요. 컴퓨터라는 게 강력한 툴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다. 200년 전에 그러니까 19세기 초라든지 기구라 해야 뭐 잉크에 펜에 종이가 있을까 말까 종이도 비싸니까 그런 데서 일일이 수작업을 한다라는 건 사실상 머리에 부담도 많고 시간도 들이고 그건 특별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닌다면은 알 길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을 텐데 그때 당연히 그 어떻게 하면 계산을 빨리 하지 하는 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방법을 하다가 아마도 이런 것들을 개발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러 포뮬러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미분의 방정식들을 쭉 풀어가는 과정을 뭐 그렇게 귀찮게 안 해도 될 거다와 같은 인사이트를 아마 그때도 가졌겠죠. 뭐 머리 비상한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얻었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어떤 함수 1이라는 거를 우리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입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t라는 걸 하면 마찬가지로 산수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s 제곱분의 1이 되고 이제 그럼 t의 제곱이 되면 무엇이 되냐면 s 3승분의 2 t의 n승이 되면 어떻게 되냐 sn 더하기 1승분의 n 팩토리얼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일일이 이제 손으로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마찬가지로 t의 a승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s의 a 더하기 1분의 감마 함수 여러분들 처음 듣는 이야기긴 하겠지만 감마 함수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니까요. 찾아보시면 검색 되는데 그와 같은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차수 함수 t의 몇 승입니까 하는 차수 함수에 대한 어떤
뭐 t 제로성이 1이니까 그죠? t의 1성이 t고 그죠? t의 2성은 t 자성이고 그죠? 그와 같은 t의 몇 차 함수입니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거는 지수함수 E의 AT 함수는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건 S 빼기 A분의 1입니다. 그 다음 코사인 오메가 T는 뭐지 됐습니까? 사인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S가 됩니다. 사인이랬나요? 사인 오메가 T는 뭐냐? 동일하게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같고 그 다음에 하이퍼블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제 항을 삭제시킨 내용인데 그는 뭐 S제곱 빼기 A제곱분의 S고요. 사인 하이퍼블릭 사인은 S제곱 빼기 A제곱 분모 같습니다. 이게 A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E의 AT의 코사인 오메가 T, E의 AT의 사인 오메가 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를 나타내기를 요들의 합성 버전이죠. E의 AT가 붙으면 S 빼기 A로 바뀐다라는 게 이게 주는 인사이트인데요. S 빼기 A로 바뀐다라는 거고 S 이제 코사인 오메가 T는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 S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의 S를 다 S 빼기 A로 치환한 꼴이다. EAT의 사인 오메가 T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S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를 했는데 S만 S 빼기로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뭔지 즉 정의식을 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어떤 함의는 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는 어떤 함수의 유형이 등장하면 그 함수의 유형별로 바로 전환이 되어서 편환이 되어서 어떤 함수의 유형별로 어떻게 바뀌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표로 살펴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어떤 임의의 함수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y2' 더하기 a, y1' 더하기 b의 y 이꼴 뭐 r이랄까 t 코사인 오메가 t 뭐 이와 같은 함수가 있다 했을 때 이런 선형 미분 방정식에다가 어떤 시스템에다가 어떤 외력이 주어졌을 때 그 외력의 유형별로 yp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yp를 만들 때 그들을 일일이 계산해서 y 제너럴은 y 호모지니스 더하기 y 퍼티큘러 해서 이거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도 우리 배워왔지만 이런 것들을 죄다 함수들을 죄다 바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거침으로써 산수를 훨씬 가볍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배우게 될 수 있어요.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미분 방정식의 해법으로도 활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 그 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함의, 그 다음에 표현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즉 어떤 함수를 E-ST라는 함수를 곱해서 총량을 얻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S 함수로 유형으로 남게 됩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뭐 정의를 배우고 함의를 배웠으니까요. 나머지들은 이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직접 풀어서 실제 이 변환이 표에 있는 것처럼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